5월 29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3개월간 이어온 전쟁을 멈추기 위한 60일 휴전 양해각서에 합의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제한 통항 보장과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그리고 대규모 재건 기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이란 측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선박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는 등 소규모 충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최종 타결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다우와 S&P 500, 나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가 고질적인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쿠바 정권의 올여름 붕괴 가능성에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남부사령부는 쿠바의 민중 봉기 등 소요 사태를 가장한 합동 전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인근 해역에 항모 강습단을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쿠바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고사 작전을 펼치는 등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과 관세 정책의 여파로 미국의 지난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로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연내 동결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호황과 증시의 활황 뒤에는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역대 최저순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총소득에서 노동자 보수 비중은 51%로 통계 작성 시장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합니다. 한편 기업 이익 비중은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과 노동자의 격차는 팬데믹 이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의 몫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유세 부과 등 정치적 반발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연방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녀 투자 계좌, 일명 트럼프 계좌의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셜 번호를 보유한 모든 미국 아동이며 특히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시민권자 신생아에게는 정부가 $1,000의 초기 투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자금은 만 18세까지 인덱스 펀드에 묶여서 운용이 되고요. 부모 등이 연간 최대 $5,000까지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서 장기 복리 효과를 통한 자녀의 미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250 기념지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 법안이 의회에 발의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은 1866년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는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파격적인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지폐는 이미 인쇄를 준비 중이고 순금 기념 주화와 주요 기관 명칭 등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 흔적을 남기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 글렌이 지상 엔진 점화 시험 중 폭발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음 주 예정됐던 아마존 통신 위성 발사와 가을로 계획되었던 나사의 달 착륙선 시제품 발사 등 향후 비행 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선두주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추격하려던 블루 오리진의 우주 사업 구상도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음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13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재임 기간의 여러 논란과 비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월드컵 기간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성원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정 회장이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공식 사직서를 제출하면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한편 월드컵이 2주도 안 남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과 조별리그 참가만으로도 최소 2,15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당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상금 규모가 지난 대회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요.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토너먼트 상위 단계로 진출할 때마다 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대표팀의 성적에 따른 재정적 수입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달라스 오클리프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업체의 작업 도중 가스관 파열로 추정되는 대형 내추럴 가스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폭발의 충격으로 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고요. 소방당국은 드론과 장비 등을 동원해서 실종과 수색과 수습 작업을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팀을 급파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스코에 건설 중인 유니버셜 테마파크 유니버셜 키즈 리조트 소식입니다. 드디어 개장일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는 7월 1일 정식 개장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군요. 20에이커 규모의 이 공원은 3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겨냥해서 슈렉, 스폰지밥, 미니언즈 등 인기 캐릭터를 주제로 한 7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개장인 발표와 함께 현재 입장권과 연간 회원권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300개의 객실 규모를 가진 전용 호텔도 6월 30일부터 투숙이 가능해서 현재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Park Forest Optical.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세 달 동안 이어져 온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양해각서 MOU 합의가 사실상 완료가 되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았다라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서명을 며칠 미루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뭐 주말 동안에 서명이 이루어져서 60일 휴전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휴전은 종전 합의를 위한 60일 휴전입니다. 이번에 핵심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미국이 먼저 얻어낸 것들,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재개방입니다. 이란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30일 이내에 해협에 설치한 모든 기뢰를 제거해야 하고요. 통행료 부과나 선박 억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닷길이 막혔던 것 자체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이제 이게 해결이 즉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포기 약속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번 양해각서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 약속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 고농축 우라늄 440kg과 저농축 핵물질 10톤의 처리 방안,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는 60일 동안 이제 휴전 60일 동안 추가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협상 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의 완전한 해결은 이번에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60일간의 휴전 연장, 그리고 완전한 종전을 위한, 그리고 약속 이행을 위한 추가 협상을 개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최소한 수십 년간 완전히 제한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구상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란이 얻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당근을 얻게 됩니다. 먼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고요. 동결된 해외 자산이 해제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카타르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나 산업용 원자재 구매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거는 이른바 재건 펀드입니다. 최종 핵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걸프 아랍 국가들이 3천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걸프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재건을 위해서 3천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 돈으로 하면 약 450조 원 규모인데 어마어마하죠. 네.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란의 재건을 지원한다
라는 그런 이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의 재건을 돕고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국들, 걸프국들을 이제 동원을 하는 겁니다. 우회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제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합의했던 그때 이란의 경제를 돕기 위해서 이란이 핵 개발을 안 한다라는 약속과 함께 현금 지급을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동안 비판을 해왔는데 그런 만큼 이제 미국이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 우방국, 걸프 주변 걸프국들이 대신 지원하는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란의 재건을 돕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레바논에서 계속 충돌 중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도 종식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있지요. 네. 양측이 여전히 합의문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만 놓고 봐도 미국은 해협 즉시 개방, 그리고 그 미국의 해상 봉쇄는 단계적으로 이제 풀겠다라는 건데 이란은 미국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휴전 범위도 미국은 단순히 이제 군사적 교전 중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이란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협상이 파키스탄과 카타르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양측이 동일한 합의문을 놓고 지금 합의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란 내 강경파인 이란 혁명 수비대 중심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돈줄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은둔 중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경우 은둔 중이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변수고요. 미국 내 이제 반발도 상당한 변수입니다. 미국 내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들의 반발, 졸속 합의다. 이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준다라는 그런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나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이란 정권 그대로 둔 채 이렇게 재건을 돕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발도 어떻게 좀 무마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종전으로 가고 있다. 합의 각서 완료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각에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동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동 질서 재편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에게 아브라함 협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해라라고 지금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중동 질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란과 다른 그 중동 국가들, 그다음에 이란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재건 펀드를 구성하는 것에서 주변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금이 참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미중 경쟁과 갈등은 여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핵 물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남아 있어서 과연 이란이 완전히 핵을 내려놓고 경제 재건이라는 길로 들어서게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될지 주말 동안에 또 소식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소식이 발표가 되면은 저희가 주말 동안에도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DK의 모바일 앱, 푸시 메시지 등 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동보성. 50년 중화요리 경력의 특급 호텔 출신 오너 셰프, 깊고 풍부한 맛, 엄선된 식재료, 가족, 친구 모임, 각종 모임엔 동보성이 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월 30일까지 130불 이상 주문 시 왕새우 칠리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프리스코점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영업을 3월부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해리아인즈 동보성 972-920-0328. 어제 9시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뭐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설명을 이 시간 통해서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트럼프 계좌, 저는 이게 어제도 방송하면서 뭐 참 여러 가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 중에서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소개를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어제부터 이제 트럼프 계좌 전용 애플리케이션 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과 시행은 독립기념일 7월 4일을 기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알려진 내용이었죠. 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그 사이에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정부가 $1,000를 지급을 해서 계좌를 만들어주겠다, 트럼프 계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O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근거를 두고 530A 계좌라고 정확히 이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은퇴 계좌랑 비슷합니다. 근데 출생 계좌인데 은퇴 계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출생 시에 뭐 계좌를 만들어 주면은 그 계좌를 계속 정부가 투자하고 운영을 해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계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아동, 네, 소셜 보장, 그 사회 보장 번호, 소셜 넘버가 있는 아이들이면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요게 또 흥미로운 게 우선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정부가 초기 지원금 $1,000를 입금을 해서 계좌를 오픈해 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나 친척, 그리고 뭐 자선단체, 심지어는 부모가 다니고 있는 회사 등 이렇게 자녀의 주변에서 이 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1년에 $5,000까지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400-500불 정도씩 이렇게 추가로 돈을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해 태어난 아이들은 정부 지원금 $1,000, 그리고 최대한 넣으면은 $5,000 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니까 첫 해에는 $6,000를 납입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1년에 최대 $5,000까지 이렇게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상당한 목돈이 된다. 네, 정부 이렇게 발표에 따르면 이게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주식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아이가 만약에 28세가 되었을 때 자금이 형성된 걸 살펴보면은 거의 2 밀리언 네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뭐 정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목돈이죠. 네, 이 2 밀리언이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18세 성인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18세가 되면은 부모로부터 운영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돈을 다 뽑지 않고 계속해서 1년에 $5,000씩 추가로 납입하면서 28세까지 묶어두면은 그 돈이 거의 2밀리언, $200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한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게 좋은 게 은퇴 계좌처럼 이렇게 투자로 계속 뭐 복리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 디퍼, 그러니까 세금 디퍼가 뭐 이렇게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금에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나중에 이게 자금이 다 쌓인 다음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거를 그 라스 IRA로 전환을 시켜서 은퇴 자금처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성 복지 지원 대신에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뭐 이런 제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18세까지는 깨지 못하게 묶어두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나 뭐 주변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이 되게 만드는 뭐 그런 트럼프 계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이 계좌를 못 만드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지금 알려진 것에 따르면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그 $1,000를 못 받는 거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드머니 $1,000를 못 받는 거지, 계좌는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그 계좌에 그냥 뭐 부모나 뭐 친척들이 1년에 최대 똑같이 $5,000까지 그 납입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은 적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요즘에도 적금들 많이 드시나요? 아이들 앞으로 한국은 이제 한국에 한동안 이제 경제 개발과 함께 저축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으로 적금을 들기도 하고 아이들 앞으로 뭔가 이렇게 은행 계좌를 열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 유행이었는데, 뭐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앞으로 은퇴 계좌 비슷하게 이렇게 투자 계좌를 형성을 시켜서 아이들이 18세가 되고 또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계좌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롭고요. 뭐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뭔가 저축하고 뭐 요즘 시대에 투자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정부가 함께 운영을 해서 묶어뒀다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목돈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주고 뭐 하는 거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네요. 앱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요. 실제 지원금이 나오는 시점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